당신은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 나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성격, 능력, 그리고 삶의 방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일까? 아니면 환경과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운명적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가 속한 세상과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는 자유로운 존재인가? 오늘 우리는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씨름해온 본성과 양육 논쟁을 재발견해 볼 것입니다. 유전자와 환경, 본성과 양육 논쟁의 재발견, 인간 본성의 비밀을 풀어가는 여정.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은 오랫동안 과학계와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본성 대 양육 논쟁은 그 중에서도 특히 깊은 인류의 고민을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논쟁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우리는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유전적 요인이 우리를 결정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과 사회적 요인이 우리의 성격과 능력을 빚어내는가? 본성과 양육의 역사적 배경, 본성 대 양육 Nature vs Nurture 논쟁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모든 지식과 성향이 본래 타고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백지 상태로 태어나며 환경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철학자의 견해는 현대 심리학과 생물학의 기초를 형성했으며 유전학과 환경학 연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유전적 요인이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레고어 멘델의 유전 법칙은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성의 측면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인간 발달에서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존 비 왓슨과 같은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대부분 학습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왓슨은 유명한 실험을 통해 아무 아이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본성과 양육 논쟁에서 양육 측면의 강력한 주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전자와 환경의 융합, 현대적 관점. 오늘날의 과학은 단순히 본성 혹은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유전자와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발달은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서로 얽혀 있으며 이는 일방적이지 않고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지능은 한때 유전적으로만 결정된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연구들은 환경적 요인, 특히 교육 수준, 사회적 상호작용, 경제적 배경 등이 지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유전자와 환경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적 소인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으며 환경은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유전자 환경 상호작용 Gene-Environment Interaction입니다. 같은 유전적 소인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정한 유전적 요인을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자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만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자란다면 같은 유전적 소인을 지녔더라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본성 대 양육 논쟁의 재발견. 오늘날 우리가 본성 대 양육 논쟁을 재발견하는 이유는 이 주제가 과거의 단순한 대립을 넘어 훨씬 복잡한 문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유전적 결정론과 환경적 결정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유전자와 환경이 서로 협력하여 인간을 형성하는 과정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과학과 유전체학의 발달은 이러한 논쟁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뇌는 유전적으로 설계된 신경망을 갖추고 태어나지만 우리의 경험과 환경은 이 신경망을 끊임없이 재구성합니다. 또한 인간의 감정, 성격, 행동은 유전적 소인과 함께 환경적 자극에 의해 조절됩니다. 우리는 특정 유전자에 의해 특정한 성격적 경향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성격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됩니다. 사회적 함의, 교육, 사회정책, 그리고 인간 발전. 이러한 유전자와 환경의 융합적인 관점은 교육과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들이 성장하는 환경은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육과 사회정책은 단순히 유전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논쟁은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유전자적 배경과 환경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르게 발달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성과 양육, 우리는 더 이상 이 둘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유전자의 설계도와 환경의 붓질이 함께 그려내는 복합적인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깃든 가능성은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무한한 기회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모습과 삶을 창조해 나갑니다. 당신은 그 복잡하고 아름다운 과정의 주인공입니다.